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알짜 정책만을 소개합니다. 정책 플랫폼 코리아TV 정책플러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민양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문조사 결과 한국인 66%가 대한민국을 문화 선진국으로 생각한다고 조사됐습니다. 또한 한국 문화에 대한 자긍심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문화의식에 맞춰 정부는 국민의 문화생활 지원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국민 누구나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문화생활 지원 정책엔 어떤 것들이 있으며 또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 청년보좌역 최수지입니다. 청년들의 의견을 좀 다각도로 수렴을 해서 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 시행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홍익대 대학원에서 학생들과 함께 문화예술 경영을 공부하고 있는 김선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세계 인권선언 제27조에서 모든 인간은 자유롭게 공동체 문화생활에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하며 과학의 진전과 혜택을 나눠 가질 권리를 갖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계 인권선언에서도 규정한 문화에 대한 권리인 문화권이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잘 아시겠지만 사람은 이제 빵으로만 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어떻게 보면 결국 사람이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면 찾게 되는 게 이제 문화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따라서 이제 문화권이란 한마디로 쉽게 말씀드리면 문화적 차원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 이제 정의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국가는 문화생활에 대한 참여를, 국민의 문화생활에 대한 참여를 적극적으로 또 보장을 해야지 되는데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인성을 최대한 이제 발전시키고 자유롭게 표현하고 또 창조적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문화권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참 중요한 권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서울에 많이 집중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정부는 지역 간의 문화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정부는 문화로 지역 활력을 촉진하고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지역문화 활력 촉진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문화 활력 촉진 지원 사업은 농산, 어촌 등 문화 접근성이 좀 낮고 네. 인구 감소로 활력 촉진이 필요한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맞춤형 문화 프로그램, 그런 문화 인력 양성, 주민 참여 프로그램 등을 지원을 해서요. 네. 지역 간의 그 문화 격차를 좀 더 완화하고 주민들이 거주할 수 있는 그 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사업입니다. 네, 주민들이 생활을 하면서 거주 만족도까지 높아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문화예술을 통한 중앙과 지역 균형 발전이 이루어진다면 지역 소멸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와 관련한 지원 정책이 있을까요? 네, 물론 뭐 당연히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역 중심 문화 균형 발전 선도 사업이라는 좀 제목이 좀 어려운데요. 어렵네요. 무슨 말이죠? 아무튼 이제 지역적으로 문화를 고르게 발전시킨다 뭐 이런 취지죠. 네. 예, 그 대표적인 사업이 대한민국 문화도시라는 사업입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도시 7곳 정도를 이른바 선도도시로 지정을 하고요. 선도도시. 예, 선도도시. 네. 그리고 이제 문화도시와 그 문화도시와 인근 도시
이 간의 연계, 이른바 네트워크를 강화해서 문화의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라는 것이 이 대한민국 문화도시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문화로 지역 균형을 이룰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국민의 더 행복한 삶을 위한 문화 권리를 보장하고 소득 간 문화 격차 완화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지원 정책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어떤 정책인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전국 2만 4천여 개 가맹점에서 1인당 11만 원까지 쓰면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카드가 있습니다. 바로 문화누리카드인데요. 평소 문화생활을 누리기 힘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공연, 영화, 전시 관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누리카드로 오랜만에 문화생활을 좀 즐겨볼까요? 경기도 김포의 한 미술관을 찾은 박희수 씨. 그녀에게 미술관 기행은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그 5년 전에 좀 아팠었는데 그때 일도 그만두고 좀 쉬다가 요양하다가 이제 좀 오게 됐거든요. 문화생활 좀 하고 싶어가지고. 네. 힘들고 서글펐던 지난 5년간의 삶을 스스로 위로하고자 찾은 미술관. 삶의 여유를 누릴 틈 없이 살아온 그녀에게 미술관 탐방은 잠시 삶의 쉼표를 찍는 낭만 가득한 나들입니다. 혼자서는 알 듯 모를 듯 이해하기 어려운 작품들. 희수 씨처럼 모처럼 미술관을 찾은 이들에게 전문 해설가가 옆에서 징검다리가 되어 차근차근 설명해 준다면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훨씬 도움이 되겠죠? 아, 한국어로 하니까 외국인 해설가라고 해서 긴장하지 마세요. 그런데 관장님, 이 전시회의 주제는 뭔가요? 포트레이트 해가지고 이제 초상화 위주로 작품을 하고 있어서 사실 지금은 뭐 현대미술은 뭐 비구상, 구상의 의미가 별로 없이 구상이지만 굉장히 비구상적인 요소를 집어넣어서 하는 작품들이 많고요. 또 어떨 때는 이제 설치 작품, 공간을 전체적으로 다 활용을 해서 하는 그런 작품들도 있고. 한 어린이가 예술혼을 불태우고 있네요. 요즘은 전 세계적으로 미술관이 학교 밖의 학교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감수성과 예술성을 키워주는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마음껏 즐기는 아이들을 바라보는 희수 씨. 지금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너무 좋아요. 저도 동심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 형편이 안 좋아서 이렇게 미술관에서 수업받고 하는 걸 꿈도 못 꿨거든요. 한편으로는 애들이 부럽기도 하더라고요. 자주 찾는 사람들에게는 속도의 늪에서 잠시 벗어나 작품 앞에 그저 가만히 붙박이로 서 있기만 해도 좋은 곳이 미술관입니다. 그런데 희수 씨처럼 평소에 접하기 어려웠던 분들에게는 선뜻 다가서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요? 작품은 자꾸 봐야지만 되고요. 이거를 너무 어렵게만 접근을 하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가. 그러니까 작품을 자꾸 보다 보면 개인마다 취향이 다 틀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취향의 작품들을 발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꼭 명품이라서 다 좋은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좋아하는 스타일의 어떤 것을 찾아가는 재미가 있거든요. 문화 누리카드를 이용한 문화 나들이. 희수 씨가 5년 만에 버킷리스트로 두 번째로 선택한 곳은 공연 예술의 메카로 불리는 대학로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는데요. 대학로에는 또 어떤 일로 오셨어요? 음악이랑 좀 관련된 연극이라고 들었는데 이제 배우분들 직접 노래하시면서 공연도 하시는 뮤지컬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문화누리 카드로 보러 오게 돼서 너무 기대돼요. 대학가요제에서 대상을 탄 밴드가 해체된 뒤 각자의 인생을 살다가 다시 뭉쳐서 예전의 꿈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린 뮤지컬입니다. 희수 씨에게는 이 스토리가 꼭 자신의 이야기인 것만 같습니다. 아니 지금 장난하시는 거 아니죠? 아니죠?
배우 김광석의 가슴 저미는 노래 사이사이에 웃음도 빵빵 터지네요. 예술에는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고 하죠. 관객석을 가득 메운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희수 씨도 오늘은 예술의 힘을 온 마음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겨울이 가기 전에 좀 와서 힐링도 하고 요양하면서 좀 힘들었던 것들 좀 위로받고 싶어서. 5년 동안 몸이 아프셔서 되게 마음이 짠하네요. 근데 또 첫 공연을, 우리 공연을 봤다니까 또 그건 기분이 너무 좋네요. 앞으로 또 몸을 또 건강하게 하셔서 더 많은 연극이라든가 뮤지컬이라든가 이런 거 많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많이들 오셔서 문화누리 카드로 무료로 관람이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많이들 와주셔서 저희 뮤지컬 많이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술 전시회든 뮤지컬이든 경이로운 작품에 감탄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삶의 가능성이 열립니다. 그 빛나는 순간을 문화누리카드로 즐겨보세요. 네, 영상에서 보면 출연자가 미술관도 가고 뮤지컬도 보러 가는데요. 문화누리카드라는 걸 이용했거든요. 문화누리카드란 어떤 건가요? 네, 뭐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는 각 국민의 문화적 생활에 대한 기회를 균등하게 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에 따라서 정부는 기초 생활수급자 그리고 이제 차상위 계층이라고 하죠. 네, 이런 분들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문화적 격차 완화도 신경을 쓸 필요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정부는 이들 가구에게 바우처 형식으로 연간 1인당 11만 원에 해당하는 문화시설 이용권을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하는 것, 이것을 문화누리카드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네. 이 문화누리카드를 가지고는 문화예술을 관람할 수도 있고요. 네. 또 국내 여행도 할 수 있고 또 체육활동도 할 수 있고 네.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게 가구당 지원인지 아니면 세대원에게 지원을 하는 건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정리드리면 세대원 각자에게 각각의 문화누리 카드가 지급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한 사람당? 그렇습니다. 네. 네네. 네, 카드가 지급이 되군요.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이렇게 좀 규모가 있어진 거죠. 굉장히 확대가 된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네. 네, 쓸만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6살 이상이면은 네.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시는 분에 한해서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한 가구에 여러 장의 카드가 발급되는 경우가 있겠죠. 네. 가족이 있으니까요. 네, 그럴 때 한 장의 카드에 또 지원금을 합산해서 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만 이 합산 금액은 당연히 그 신청 연도까지만 유효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청 연도까지만. 그러니까 해가 2월이 되면 이제 다시 다음에 카드를 다시 신청을 해야지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이 문화누리 카드를 어떻게 하면 발급받을 수 있나요? 문화누리 카드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둘 다 발급이 가능하신데요. 네.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직접 발급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온라인으로 발급도 가능한데요. 온라인으로는 인터넷으로 문화누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을 하시거나요. 문화누리 네, 홈페이지. 문화누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거나 네. 아니면 앱을 다운받으셔서 네. 모바일 앱으로도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네. 그래서 카드는 농협 카드를 사용하시게 되는데요. 본인 외에는 사용이 불가능한 점은 좀 유의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또한 이제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사업 종료일이 12월 31일인데요. 네. 그 말에는 국고로 자동 반납 처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이제 대상자분들은 올해 안으로 문화누리 카드와 함께 네. 다양한 문화 혜택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뭐 가족들이 같이 뭐 연극을 보러 갔거나 아니면 여행을 갈 때 사용을 하면 정말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영상의 출연자는 공연이나 전시 관람의 문화누리 카드를 사용했는데요. 영화나 도서 구입 혹은 여행을 갈 때에도 문화누리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공연 전시뿐만 아니라 영화, 뭐 도서 구입, 심지어 여행 갈 때도 이 문화누리 카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문화누리 카드는 등록된 가맹점에서만 결제가 가능하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하군요. 그렇습니다. 사전에 네. 좀 확인하시는 그런 약간의 번거로운 절차가 있습니다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행 관광지 가실 때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네. 거기 가려면 또 항공기도 필요하겠죠. 또 렌터카 이런 거 이용하실 때도 이 문화누리 카드를 활용할 수가 그렇군요. 있습니다. 활용 범위가 굉장히 그렇습니다. 넓네요. 게다가 우리 축구, 농구 좋아하시죠? 네. 축구, 농구, 야구, 배구 등 관람. 4대 프로 스포츠입니다. 프로 스포츠 관람하는데 또 비용이 또 드는데 이때도 카드를 활용할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충전된 금액 내에서만 물론 당연히 사용할 수가 있고요. 또 잊은 게 있는데 우리 책 살 때 있지 않습니까? 네. 책을 뭐 요즘은 또 온라인으로도 많이 사는데 오프라인은 물론이고 온라인 서점에서도 책을 구매하는데 사용할 수 있고요. 그렇군요. 또 요즘은 또 음원 DVD 네. 이런 것도 많이 사시는데 네. 이런 거 구입할 때도 문화누리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문화누리 카드를 사용을 해서 다양한 것을 즐길 수 그렇습니다. 있겠다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자, 그런데요. 반면에 문화누리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분야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야에서 사용이 어려운가요? 네, 비허용 업종으로 사용을 하실 수 없는 분야도 있는데요. 네. 이건 좀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되니까. 네. 네, 식료품 및 식재료, 그다음에 의류 및 신발류 등 의식주 관련된 모든 물품은 사용이 불가합니다. 네. 또한 장식품, 생활 소모품, 패션 잡화와 액세서리 구입, 그다음에 미용실, 목욕탕, 찜질방과 같은 시설 이용은 불가하시고요. 네. 또한 이제 문화상품권과 같은 각종 상품권 구매에는 사용하실 수 없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문화누리 카드는 자격이 되는 분도 계시고요. 또 안 되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외에 더 많은 국민들이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건 없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특별 할인 제도로 그 문화 릴레이 티켓이 있습니다. 문화 네, 릴레이 티켓 그렇습니다. 무엇인가요? 네, 말 그대로 릴레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공연 애호가들을 위한 그런 할인 제도입니다. 네, 물론 이제 국공립 공연단체에 좀 한정된 부분은 있긴 합니다만 공연장에 가면 관람 티켓 또는 전자 스탬프 또는 온라인 예매 내역을 이제 제시를 하게 되면 새로운 공연을 예매할 때 동반 1인까지 최대 50%의 할인 혜택을 주는 그런 제도가 이제 이 문화 릴레이 티켓이 되겠습니다. 많이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많이 보면 볼수록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혜택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네, 문화를 향유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문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 K컬처의 차세대 주자인 청년 예술인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지원을 확대한다고 하는데요. 청년 예술인들에게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달라지는 도시 서울. 그 도심지 한복판에 시간 여행을 온 듯한 느낌마저 들게 하는 곳이 있습니다. 골목골목 쇳소리와 철 부딪히는 소리가 시도 때도 없이 울려 퍼지는 곳. 바로 물레동입니다. 그런데 거친 기계음과 쇳소리가 가득한 이곳에 젊은 예술가들이 몰려들면서 예술과 철공소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거듭났습니다. 이제는 흔히 지붕 없는 미술관이라고 불리는 이곳에는 이름마저 독특한 공장이 하나 있는데요. 아하, 이곳에서는 예술도 공장이란 이름을 달았군요. 바로 서울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전시장 물레예술공장입니다. 2010년에 조성된 창작 공간으로 실험적 예술을 지원하는 곳인데요. 이 공간은 가상현실, 인공지능, 미디어 아트 등 첨단 기술을 기반해서 예술 창제작 활동을 지원하고 그것에 대해서 더욱 발전시키는 부분에 집중되는 융합예술 창제작 플랫폼 공간입니다. 서울문화재단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젊은 창작자들이 의기투합해서 만든 이 계산서라는 작품도 그중 하나라고 합니다. 감독님들 지금 혹시 어떤 작업하고 계신 건가요? 그 프로젝터 투사거리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와서 보니까 잘하면 천장까지 꽉 채울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지금 거리 보고 있어요. 저희는 지금 이 라이트들 지금 걸려있는 것들을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맞춰서 걸 수 있게 저희 작업자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러프하게 그려놓은 도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극, 미디어 아트, 설치 미술 등 다양한 표현 방식을 선보이는 이색적인 작품인데요. 저희의 모든 작업은 정말 많은 회의와 아이디어 교환을 통해서 서로서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진행했습니다. 맞습니다. 소감이 어떠신가요? 배우가 혼자 나와서 하다 보니까 관객분들이 작품의 에너지를 다 온전히 받으실 수 있도록 제가 무대에서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잘 채워서 전달해 드릴 수 있을까를 제일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무조건 된다고 연출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것만 믿고 저는 갑니다. 저희 작품은 이선희 작가님이라고 1930년대에 활동하신 여성 선배 작가님이신데요. 작품을 읽으면서 한편으로는 왜 이런 작품이 이렇게 널리 알려지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을 느껴서 늘 가슴 한켠에 품고 있다가 이번에 2022에 언폴드X 기획자 캠프 프로젝트에 선정되어서 공연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관객분들이 제일 느꼈으면 하는 건 재미거든요. 그래서 보고 진짜 재밌었다, 그리고 뭔가 새로운 세상에 한번 와봤었다, 이런 느낌도 받고 가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젊은 창작자들이 패기와 열정을 불사른 작품이 드디어 무대에 오르는 날입니다. 청보랏빛 조명이 몽환적인 느낌을 자아내는 가운데 공연이 시작됐는데요. 우리의 가정을 가리켜 자칭 모조 가정이라 불렀다. 이렇듯 감각적이고도 실험적인 구성이 꾸준히 무대에 올려지기 위해서는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이 절실합니다. 경비 지원과 함께 그 못지않게 중요한 장소라는 전시실과 극장이라는 공간에 간접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융합예술 창제작 지원의 그 결과물을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멘토링 지원까지 겸하고 있습니다. 이제 무대를 바꿔서 연극이 끝나고 난 뒤에는 관객들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데요. 현대 관객들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아름다운 빛이나 그리고 이 아름다운 배우들과 스태프들만큼이나 관객들도 굉장히 진지한 모습입니다. 생각을 했어요. 이 허밍을 할 때. 그래서 자존심은 역시 넥타이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계약을 따낼 때 나는 온당히 내 할 말을 하고 있을 뿐이다. 융합예술 창제작 지원 부분과 함께 미래예술 창작 지원이라고 해서 융합예술 그 기획자를 양성하는 교육 프로그램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술가들에게는 금전적 지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공연이나 전시를 할 수 있는 공간 지원인데요. 물레예술공장과 같은 아낌없는 지원이 올해에는 더욱 풍성하게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물레동 예술촌에 가서 청년들의 예술작품을 감상해보는 것도 정말 유익하고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정부에서 젊은 예술인들에게 어떤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이어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은 그 예술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또 그러려면은 이 청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그 예술의 산업화 지원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평소에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와 그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예술 산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예비 예술인의 예술 현장 연계 창작 활동과 행정 실무 경험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술과 기술 융합 이용권 지원이라고 해서요. 예술 기술의 융합을 촉진하기 위해서 창작에 필요한 기술, 공간, 장비 이런 활용을 지원하는 바우처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예술 기업도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성장 단계가 있습니다. 이 성장 단계에 따라서 이제 맞춤형 지원을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게 이제 기존에는 단년, 그러니까 일회성, 단년도 지원이었다면 단년도 지원 방식으로 바뀌었고, 지원금도 뭐 아직은 부족합니다만 그래도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해서 이쪽 분야의, 그러니까 예술 분야의 스타트업, 우리 청년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기회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 맞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토대로 유망한 청년 예술가들이 활발한 활동을 좀 이어나갔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네, 우리 삶에 문화 예술이 필요한 이유는 삶의 깊이를 더하고 세상을 보는 시야를 넓혀주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청년 예술가 생애 첫 지원 사업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청년이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나 뭐 작업실이나 여러 가지로 그 창작 환경이 이제 불확실하고 불안정적입니다. 예,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까? 또 청년 예술가들일수록 이 협업이라든가 네트워킹이 또 중요하죠. 또 당연히 물론 예술 활동 기회를 보장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처음 어떤 예술가로서 시작을 하려는 그런 청년들을 위한 그런 사업이 청년 예술가 생애 첫 지원 사업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청년 예술가 생애 첫 지원 사업은 이제 수도권이 아니라 비수도권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활동 중인 그런 청년 예술가들을 대상으로 한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 청년 예술가 생애 첫 지원 사업, 이것에 대한 지원 자격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금 수혜를 한 번도 받지 않은 예술가라면, 청년 예술가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도 다양한 장르의 다양한 청년 예술가들이 창작 지원을 받아서 열심히 활동 중입니다. 네, 청년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이 있다면 중장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중장년 세대에게도 문화예술 지원을 하고 있죠? 사실은 문화생활을 누리기가 청년층만큼이나 쉽지 않은 세대가 이 중장년층 세대입니다. 네. 따라서 이제 이를 좀 해소하려고 정부 차원에서는 국정과제로 중장년 청춘 문화 공간 사업. 참 이름들을 참 잘 지으시는 것 같아요. 네, 청춘입니다. 중장년 청춘 문화 공간 사업을 새롭게 올해부터 시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또 이어서 이거에 대해서 또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중장년의 활력 회복과 재도약이 또 사회의 동력 제고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하신 중장년 청춘 문화 공간을 지난해 하반기부터 서울, 부산 중장년 네일센터 안에서 조성하는 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 글쓰기, 학습 등 이제 자기 개발 부분과 강연, 체험, 세미나, 멘토링, 상담 등 좀 다양한 형식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네, 특히 중장년층은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적을 것 같은데요. 이번 기회에 좀 다채로운 경험들 쌓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 어디서나 내가 원하는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높은 문화 수준을 나타내는 게 아닌가 합니다. 그렇다면 장애인에 대한 문화예술 지원도 궁금한데요. 네,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정부는 그 어느 정부보다 좀 약자 프렌들리, 그다음에 장애인 프렌들리 정책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역대 정부 최초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계획을 수립을 하였고요. 장애인 프렌들리 정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장애예술인 활동 전문 공간을 조성을 하고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활동 지원, 문화예술 교육 지원, 예술 시장 지원 등 함께 누리 지원 사업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시청각 장애인의 정보 접근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예산을 확대했고요. 영화, 박물관 등 문화 정보에 대한 수어 통역 영상 제작 지원과 또 특수언어 단체 지원 정책 수립 등 좀 다양한 분야에서 시청각 장애인들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초석을 다지고 있습니다.
네, 정말 좋은 변화인 것 같습니다. 올해 7월부터 영화 관람료도 소득 공제가 됩니다. 소득 공제 대상이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사용분에 이어서 영화 관람료까지 확대가 됩니다. 문화로 활기찬 생활도 보내시고 덤으로 소득 공제까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문화예술 관련 정책이 시청자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두 분 함께해 주셨는데요. 함께 하신 소감 어떠셨나요? 네, 제일 중요한 건 참여인 것 같습니다. 참여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결국 사장되기 마련이겠죠. 문화민주주의는 결국 우리 시민 혹은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정책들이 소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정책들에 우리 시민, 국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주는 그런 계기가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자영님 오늘 어떠셨나요? 네. 저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청년 보좌역으로서 정부가 시행하는 다양한 문화체육 관광 분야의 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전달하는 그런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앞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한테 제일 큰 좀 숙제가 청년들의 관심이나 이런 정책 체감도를 어떻게 좀 높여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제 가장 큰 고민이자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린 정책들은 사실 모든 정책의 굉장히 일부고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청년들의 꿈을 응원하고 또 청년들이 새로운 세대의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좀 많은 관심을 부탁을 드리고 이렇게 좀 정부 정책을 조금 더 쉬운 용어로 그러니까 저희가 맨날 보는 그런 문장들이 아니라 좀 말로써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두 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도 국민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책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